안녕하세요. 대박땅꾼 전은규 수장입니다. 오늘 대박땅꾼TV 5번째 시간이죠. 올해 출간한 2018년 부동산 대전망 제 책으로 제가 계속 차례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지방 부동산, 지역마다 다른 토지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과 지방 부동산,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이 수도권의 투자법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투자법, 그렇게 나누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대도시냐 아니면 대도시가 아닌 지역이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벌써 제가 투자한 지 10년이 넘게 투자했는데요. 저의 투자 원칙은 원래는 제 고향이 충청도다 보니까 충청도 위주 투자, 그리고 새만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만금, 그리고 제가 제주도까지 이런 지역을 제가 중점적으로 투자했었는데요. 한 3년 전부터는 수도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도 좀 서쪽, 평택이라든지 화성, 그리고 당진 이런 지역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 핫한 지역이 제2경부 라인이 용인 안성, 요즘 북쪽도 좀 핫하죠.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파주, 철원 이런 지역을 연천, 멀게는 고성까지 이런 지역을 제가 현장 답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북쪽 지역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과 이 대도시와 투자의 가장 포인트는 딱 금액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보시잖아요. 금액대도 다 다르시고요. 1000만원 정도 투자 금액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1억 이상 투자할 분도 있는데, 소액일수록 당연히 지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돈은 적지만 대부분 서울이건 수도권에 하고 싶겠지만, 이 1000만원 가지고 서울과 가까운 쪽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 내외의 소액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수도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항상 길은 있습니다. 역발상을 하라. 제가 항상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청자분들도 좀 저처럼 좀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인기 있는 지역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좀 저평가되죠. 사람들이 좀 관심 없는 지역에 하셔야지 사실 돈이 더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초보자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땅을 초보자가 투자 잘 못하는 이유가, 땅을 보시러 현장 답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골 전경, 논밭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허허 벌판에 가가지고 이게 제가 돈이 되는 땅이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회의감도 들린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런 허허 벌판이 저는 도시화가 되고 건물이 올라가는 거를 지금까지 10년 넘게 봤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본인이 경험을 못하더라도 기존에 됐던 사례, 개발 전후 사례의 사진, 변화, 동영상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 기준, 보통 이제 사실 땅에 대한 소액 기준은 저 1억 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도 어떻게 보면 서민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1000만원 가지고 사실 땅에 진입하기 쉽지는 않지만 사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가실 분들은 경공매를 전 추천드립니다. 저도 10년 전에 돈이 없었을 때 제가 큰 돈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제가 땅을 10만 평 이상 투자했다고 하니까 좋은 집안에서 많이 물려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10년 전에 처음 투자할 때 부모님이 500만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고 제 돈 2천만원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2~3천만 원으로 제가 지금까지 굴려왔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0만원짜리 땅이 그때도 있었고, 특히 경공매를 통해서 사시면 대출이 80%까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땅이면 제 돈 200~300만 원으로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그거를 빠르면 2년, 3년 주기로 계속 굴려왔습니다. 지금도 새만금이나 이런 지방의 충청권이나 다른 지방의 도시들은 자기 돈 1000만 원이 있으면 충분히 토지 투자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신에 좀 대도시로 오겠다, 특히 수도권으로 진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1억까지 얘기했지만 최소 금액이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는 되셔야지, 경공매는 물론 여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일반 매물을 잡으시려면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투자금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아파트 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생활이 지친 분들은 전원주택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원주택도 부담이스러운 게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히 양평, 가평 이런 데만 가셔도 공기 좋고 물 좋고 다 좋을 때 가까운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신 분들이 또 후회해서 다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도심에 협소주택 짓는 게 유행입니다. 일본의 그런 20평짜리, 30평짜리 대지에다가 집을 높게 올리는 거. 그래서 용적률은 나오기 때문에 평수가 20평밖에 안 되더라도 건물을 10평에서 15평짜리를 쭉 올리는 겁니다.
4층까지 그러면 충분히 4인 가족에서 작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 또 요즘 유행하는 스키플로어라고 중간 층을 만들면 더 넓은 면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20평, 최소 좀 20평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20평짜리 땅값이 이제 20평이라고 해도 평당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땅을 사시려고 하면 이제 억대가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짜투리 땅은 이제 경매, 공매로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억 가지고도 서울 땅을 살 수가 있고, 만약 5천 이하로 사고 싶다, 효소주택을, 그러면 하남시건, 수원, 이런 서울에 인접해 있는 위성도시, 이런 주변에는 뭐 분당이라든지 한 5천만 원 내외로도 충분히 작은 평수를 사셔가지고 본인이 지어도 되고, 아니면 요즘 그런 게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을 사람들한테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 땅이 있어야지. 이런 아파트나 이런 건물은 대지 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승의 한계가 있습니다. 땅은 최소 한 20평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효소주택 지을 만한 땅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권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지방, 제가 좋아하는 뭐 춘천권이나 뭐 새마을권에 가시면 굳이 이렇게 조그만 평수 아니더라도 100평 이상, 뭐 200평까지 되는 이런 규모가 있는 땅을 소액으로 5천만 원 내외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책을 이제 보시면 54페이지에 제가 퀴즈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 54페이지에 제가 5년 이후에 두 개의 지역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평택의 이제 화양지구, 그리고 밑에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대정읍. 대정읍은 요즘 인기가 좀 많이 높죠. 대정 쪽이 왜 높냐? 바로 영어 교육 도시가 있습니다. 계속 거기 저도 이제 제주도를 좋아해서 워낙 자주 가는데 가보면 놀랄 정도로 외국인도 많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산가들은 자만의 자녀분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입니다. 근데 인당 최소 한 1년에 3천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유학까지 보내기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자산가들은 많이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죠. 평택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포승, 안중에 이제 화양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다 지금 보상이 나가고 조만간에 공사를 할 예정인 지역과, 그리고 제주도 두 개의 지역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두 개의 지역이 어디가 좋을까? 한번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가 좋을까요? 평택 그리고 제주도. 두 개가 사실 핫한 지역이죠. 두 개 중에 시청자분들은 어디를 찍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두 개 지역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정답은 개인 취향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도 평택 나름대로 뭐 삼성이라든지 평택항, 화양지구 그런 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액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금액이 투자 금액이 되신다고 하면은 요 화양지구 인근에 투자 가능하고요. 똑같이 제주도도 1억 미만은 찾기 힘들지만 1억에서 2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면 충분히 제주도 대정 쪽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1억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평택이나 제주도 두 군데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주 이 평택은 거의 매주 가고요. 자주 가고 있고, 제주도도 8월 20일 정도에 제주도에 답사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저희 카페 공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진에 땅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거 좀 분석을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당진에 항상 강의할 때 제가 당진 투자를 어디를 해야 되면 좋을까? 사실 당진 땅이 워낙 넓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디를 해야 되냐? 제가 12개의 면이 있는데 한 4개 정도 찍어드립니다. 바로 북쪽에는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0% 공정이 들어갔습니다. 한참 기업들이 이주하고 있고요. 300만 평 넘는 신도시급의 지금 그 주변에 투자, 성문과 지금 고대면이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린 지역이 바로 성문 고대 지역입니다. 그 두 군데하고 남쪽으로는 합덕을 제가 찍어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이 세 군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쪽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고대 쪽이 좋은 게 성문이 북쪽에 있거든요, 당진에. 북쪽에서 615번 도로 제가 이제 찍어드린 지역이 도로죠. 610번 도로 타고 쭉 내려오면은 당진 시내가 있습니다. 당진 중앙에 당진 시청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고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면에는 당진의 종합운동장도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많은 당진 시민들이
지금 당진 고대면 쪽에 좀 몰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2차선 도로변 슬항리 쪽에 대지가 나온 땅이 있는데 투자 금액이 한 4천만 원짜리 단필지구가 나왔고 또 1억 정도의 투자 금액 4천이랑 1억 이 정도 금액으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땅이 2차선 도로변이 아주 2차선이면 한 10m 도로입니다. 그 정도 도로에 물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가 건물 지어주셔도 되고 당진이 지금은 한 20만 명 정도 인구지만 앞으로 50만 명까지 세종시와 더불어 한 50만 명까지 채워질 곳이기 때문에 세종시보다 당진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2030년까지 50만인데 당진은 세종시 땅값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땅도 좋은 땅이 2차선 도로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오히려 평택, 제주도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1억대 가지고 힘들고 최소 2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지 세종시 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당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항리 쪽 615번 도로를 당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6자가 들어가는 게 바로 지방도, 청춘도 지역입니다. 이 당진 지역은 다 600번, 667번, 615번, 649번 이런 식으로 619번 총 4개의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문, 당진 시내, 합덕역, 전철역이 들어가죠. 이 3개 지역을 잇는 615번 지방도에 주거에 투자해야 되지 가장 저는 당진에서 안전하고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번째 농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